안녕하세요. 천국의 보물입니다. 오늘은 천상지천에 대해 거짓으로 유포되어 있는 오해들을 사실을 아는 제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정황들을 사실에 입각하여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여 여러분들께 정리한 것들을 들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하고 잘 들어보세요. 지난 여름에 발생한 일인데요. 이단 조작자들이 전시 여성을 저희 쪽에 보내서 천상지천 카페를 이단 단체로 조작하였고 그 조작 대상에 당첨이 되어 피해를 입은 천상지천 카페와 회원들과 카페지기 키에리7님이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고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천상지천 카페에 가입한 회원이자 키에리7 채널의 유튜브 강의 시청과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지식과 정보를 얻고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여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입니다. 저는 남양주에 위치했던 저의 사무실을 천상지천 카페 지기에게 오프라인 강의장으로 주말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엔 사무실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0년 4월 말경 코로나로 인해서 사무실은 잠정적으로 사용을 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뚜레쥬르 빵집에서 새로 가입하신 분들의 기다림으로 만남을 오랜만에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전시 여성을 다른 회원분들과 함께 처음 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2020년 6월경 부산 해운대로 이사갈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집이 비어 있게 되어 제가 이사갈 집의 전망이 너무 좋아서 자랑도 할 겸 모임과 생일 초대, 여행을 한 번에 추진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옆에 있었던 전시 여성은 저에게 자신도 따라가서 참석할 회원들과 함께 정한 기간 동안 그곳에서 머물고 싶다고 간곡히 부탁하였고 우리 아들과 같은 나이인지라 적극적인 모습이 신기하기도 해서 그 부탁을 거절하기가 마음이 약해졌었습니다. 또한 제가 물었죠. 왜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것에 적극적인 것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왠지 직무유기인 것 같다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시 여성에게 학교나 일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전시 여성은 저에게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다고 문자를 하며 다시 찾아왔고 이에 저는 저의 딸 생일인 2020년 2일 전시 여성과 몇 분의 카페 회원들과 함께 부산으로 조촐하게 짐을 싸서 내려가 저의 딸 생일 파티를 하였습니다. 증거로 사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전시 여성을 부모님이 실종 신고를 했다는 연락을 듣게 되어
놀란 마음에 신속히 부모님을 만나러 가게 했고 전씨 여성은 놀란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 후 하루 이틀인가 지나서 부모님께 잘 이해시켜드리고 허락하셨다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걱정 안 해도 된다면서 다시 가도 되냐고 문자와 함께 전화를 하여 제가 있는 부산으로 다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다는 말을 믿고 다시 와도 된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 후 저희 집에서 제가 일을 나간 동안에도 저희 아이들과 즐거운 게임도 하며 운동도 하며 맛있는 음식도 해먹으며 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후에 엄마하고 외삼촌이라며 해운대에 바다도 보고 딸도 만날 겸 내려온다고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씨 여성은 해운대에 엄마를 만나러 가게 되었고 제가 해운대에 직접 데려다 주었습니다. 멀리서 저는 보았습니다. 전씨 여성과 엄마가 부둥켜 안고 반가워하는 모습도 보았고요. 즐겁게 엄마와 외삼촌과 치킨집 BBQ였습니다. 치킨집으로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까지도 확인했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까지 확인했었냐면요. 해운대 밤거리는 외국인도 많고 위험하니까요. 그렇게 안전하게 엄마를 만나고 저희 집에 다시 와서 며칠을 또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키에리님께서 저의 초대에 놀러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롭게 장보러 잠시 나가는 길인데 갑자기 전씨 여성 부모님이 실종 신고를 했다면서 실종수사팀이라면서 기동대가 출동하듯 아주 한 4-5분이 저희 집 1층 로비 쪽으로 들어닥치듯 뛰어서 접근했고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하여 그 경찰 중 한 분에게 부모님이 어디 계시냐며 만나게 해달라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만나게 해달라고 했으나 경찰은 부모가 나를 만나기 싫어한다면서 전씨 여성만 데려가길 원한다고 하여 정말 어처구니 없고 상당히 기분이 상했지만 그냥 저는 전씨 여성의 짐을 싸서 그냥 가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희한한 일을 다 겪는구나 하며 다시는 모르는 사람, 처음 본 사람 우리 집에 초대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일은 그 다음날 종교와 진리 잡지 언론 기사였습니다. 그 부모가 시위도 시작하지 않았었는데 시위하는 장면을 찍어서 저희 카페를 비판하는 글과 함께 기사를 올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씨 여성에게 화가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며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왜 이런 피해를 주냐며 전화를 했더니 그 전씨 여성은 저보고 자기 부모의 인적사항을 주면서 무고죄를 고소를 하라고 하더군요. 저 아이가 왜 저에게 자기 부모를 무고죄로 고소를 하라는지도 이해가 그때는 안 갔었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바로 그 부모님은 시위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듯이 현수막까지 준비를 하여 걸고 실화탐사대 PD도 바로 출동하고 찍고 소란을 피우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그 PD들은 부동산마다 다니면서 저희 가족들 호구조사를 하고 다니면서 이상한 단체라며 소문을 내고
부동산에서는 이게 뭔 일이냐며 저에게 전화가 오고 급기야 관리실까지 찾아가서 저희 집이 이단단체라고 말하여 관리소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확인까지 하게 했었습니다. 그때 관리소장과 경비 몇 분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리소장님만 들어오게 해서 관리소장님이 저희 집 전체를 다 확인했었습니다. 어이가 없는 표정이셨죠. 그렇게 거짓된 어이없는 시유가 우리 집 정문에서 거의 한 달여간 이어졌고 경찰에 신고해도 표현의 자유라며 자기들은 제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가 없었기에 저는 하던지 말던지 라는 식으로 불편하지만 그렇게 그 한 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에 저의 자녀들은 학교까지 허위 소문이 날까봐 정말 걱정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저희가 사는 동과 층까지 밝히면서 인상착의 등 보여주며 지나가는 행인과 아이들까지 붙잡고 소문을 냈으니까요. 우리 딸이 그때 많이 울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범법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기야 억울함에 몸져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었었습니다. 우울증까지 오고 사람이 정말 싫어지더군요. 봉사활동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실화탐사대는 정말 거짓으로 이상하게 보이게 편집하여 키에리7 채널과 저희 회원들과 카페지기 리더를 소개했고 전시 여성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몰래 찍었던 사진을 유출하여 방송에 내보내면서 거짓으로 연출하여 연기를 하는 재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저희 카페 대화방에서 모임을 추진하거나 할 때 모아지는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캡처해서 오해하게 말하며 내보내는 등 정말 어이가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정말 나쁜 PD들이었습니다. 저랑도 직접 만나서 대화도 했었는데 모두 거짓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 행동이 지금 생각해보니 이단으로 조작하기 위한 지침 중 하나였던 거였어요. 그렇게 실화탐사대가 방영되고 이어서 66개 정도 되는 언론 기사가 온라인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올라오고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아님 그 어떤 조직이 한 사람을 죽이기로 마음먹으면 손 하나 안 대고 죽이는 건 일도 아니겠더라고요. 저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단 조작자들의 음모에 천상지천 카페지기님이 당첨이 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지요. 2000년 전 예수님을 죽였던 그 이유와 같을라나요? 센스 있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긴 사실에 의한 시간 속에서 저도 키에리님도 회원들도 저희 아이들도 괴로웠습니다. 물론 불화도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렇게 정신 못 차리는 시간을 얼마 정도 보낸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잘못된 허위 기사들을 내려지게 했고 너무 심각하게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신문사는 고소도 진행하는 등 긴 법정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무혐의 처리되고 경찰선에서
아예 조사도 안 하고 무혐의 처리되는 상황도 나타나기에 진실이 묻히면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하기에 이렇게 사실에 의한 모든 정황을 말씀드리는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건을 맡게 되시는 수사관님과 검사님, 판사님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정한 법에 의거하여 양쪽 증거들을 모두 보시고 증인들의 말까지 들어주셔서 진실들을 밝혀주시고 피고소인들의 처벌을 가볍게 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더 해드리고 싶은 사실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사실에 입각하여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모두 녹음된 부분들도 있고요. 자료로 가지고 있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경찰관님과 검사님과 또 재판에서 만나게 될 판사님께서 다 확인해 주시고 정말 억울한 사람이 슬픔에 잠겨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 길게 부탁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짧게 끝나는 이 마음을, 슬픈 마음을 알아주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의 모든 오해들을 진실로서 다시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